지난달 20일 개통한 밀양 얼음골 케이블카가 하루 평균 2,000명이 이용하는 등 대박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구미 불산 유출 사고를 계기로 울산시가 유독물 취급업체 감독을 강화하기로 한 가운데 환경단체는 사고 예방 등을 위한 법규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아동 음란물을 유포하고 소지한 혐의로 중학생 등 17명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 같은 음란물을 다운받으면 30초 만에 경찰에 적발됩니다. 한강 국면이던 지역 제조업 경기 전망이 1년 만에 반등세로 돌아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2일 금요일 UBC 굿모닝 울산입니다. 울산지방은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 최저 11.6도, 낮 최고 22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아침에 다소 쌀쌀한 데다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고 있어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맑고 청명한 가을 날씨는 내일도 계속될 것으로 울산 기상대는 예보했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1도, 낮 최고 기온은 23도로 오늘보다 약간 높아지겠습니다. 지난달 개통한 밀양 얼음골 케이블카에 하루 2,000명이 넘는 관광객이 몰리고 있습니다. 주변 상권도 활기를 띠고 있는데 지켜볼 수밖에 없는 울산의 입장이 아쉽습니다. 이다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밀양 얼음골 케이블카가 대박을 외치고 있습니다. 평일은 2,200명, 휴일에는 2,800명의 관광객이 몰려 연일 장사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로라면 당초 계획한 연간 관광객 30만 명을 훨씬 뛰어넘을 전망입니다. 단체 관광객들이라든지 아니면 연세 많으신 분들이 편안하게 저희 상부까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주 찾아오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추세로라면 연 40만 명도 돌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름 한철 장사에 그쳤던 얼음골 주변 펜션과 상점들은 케이블카 특수로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저 케이블카가 생기기 전보다는 매출 부분이 단체 손님들도 많이 오시고 하기 때문에 한 20-30% 정도는 올랐다고 봐집니다. 예상 밖의 대박으로 이곳을 찾은 관광객들의 불만이 나올 정도입니다. 처음에 와서 타러 왔는데 한 1시간 반 정도 기다리니까 이 편의시설도 좀 부족하고 상당히 기다리는 부분이 조금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운행 중인 케이블카는 단 2대에 불과하다 보니 관광객이 집중적으로 몰리는 시간대에 표가 매진돼 외지 관광객들이 발길을 돌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KTX가 연결된 울산에 케이블카 설치를 바라는 관광객도 있습니다. 울산이 생기면 좋겠고요. 근데 여러 가지 교통도 편리하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좋겠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밀양 케이블카 대박 행진이 울산의 케이블카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UBC 뉴스 이다루입니다. 구미 불산가스 누출 사고 이후 전국에서 불산 사용량이 가장 많은 울산 지역에서 예방책 마련에 한창입니다. 시민단체는 관련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김익현 기자입니다. 지난달 27일 구미시에서 발생한 불산 누출 사고 현장. 초기에 상황을 잘못 판단하는 바람에 사상자만 20여 명에 수천 명이 치료를 받는 등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졌습니다. 울산시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전국 최대 불산가스 제조업체 등 유독물업체 10곳에 대해 긴급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이어 대표적인 위험물질인 불산과 염소, 암모니아 취급업체 관계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댔습니다. 안전이라는 것은 공장장님들이 사실상 직접 좀 챙겨주시고 또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고 울산의 불산 취급업체는 6곳에 연간 사용량은 15,000톤가량으로 구미 사고 때 누출량의 1,900배가량 됩니다. 유독물 유통량은 전국의 3분의 1인 3,400톤. 시민단체들은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법률 제정과 화학업체의 정보도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1km 내지 얼마 떨어진 공간에서 취급하고 있는 벤젠이라는 것이 발암물질이다. 이런 정보가 공개되어야지 어떤 사고가 있을 경우에 신속하게 대피를 하거나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데 열흘에 한 번꼴로 공단에서 사고가 나는 울산에서 적극적인 예방 체계 마련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UBC 뉴스 김익현입니다. 경찰이 아동 음란물 단속을 벌여 모두 17명을 적발했는데 놀랍게도 중학생도 있었습니다. 컴퓨터에 다운받아 놓은 음란물을 알아내는데 30초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조윤호 기자입니다. 컴퓨터 앞에 앉은 사이버 수사대 요원들.
파일 공유 사이트에 접속해 아동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자 10개가 넘는 음란물들이 쏟아집니다. IP 추적 프로그램을 돌려 해당 IP를 알아내고 음란물 소유자의 신상 정보를 파악합니다. 사이버수사 요원들이 아동 음란물을 소지한 사람의 IP를 추적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측정해봤습니다. 28초, 불과 30초가 채 걸리질 않습니다. 이 IP로 할당되었던 가입자의 인적사항을 확인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저희가 소재 수사를 직접 가서 그 사람이 이 P2P 사이트를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그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을 해서 사이버 수사대는 이런 방법으로 파일 공유 사이트에서 비밀 클럽을 만들어 아동 음란물을 유포하고 소지한 17명을 붙잡았습니다. 설마 단속될까 생각했던 대학생과 회사원, 심지어 중학생도 적발됐습니다. 아동 음란물이라 하면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이 직접 출연하는 음란물뿐만 아니고 성인이라 할지라도 교복을 입는 방법으로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이 될 수 있다면 아동 음란물로 보고 단속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아동 음란물은 갖고만 있어도 처벌받는 만큼 접근조차 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U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체전 이틀째인 오늘 울산 선수단은 30개 종목의 9개 팀이 출전합니다. 울산 선수단은 이 가운데 펜싱 여고부 에피게임과 여고부 태권도 등에서 7개의 금메달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울산은 지금까지 금 6개, 은 1개와 동 2개를 획득해 1484점으로 10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하강 국면이던 지역 제조업 경기 전망이 1년여 만에 반등세로 돌아섰습니다. 한국은행 울산본부에 따르면 이달의 제조업 경기 전망 지수는 85로 전달에 비해 17포인트나 상승했습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경기 전망 지수가 급등세를 보인 것은 지난해 9월 이후 처음이지만 내수 부진이 계속돼 회복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경제계 소식 알아보는 경제 이모저모입니다. SK그룹과 카이스트가 SK 사회적 기업가 센터를 발족했습니다. SK와 카이스트는 이 센터에서 내년 2월부터 MBA 과정의 전문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적 기업가 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입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동방성장 포털을 개설했습니다. 동방성장 포털은 3차 협력사까지 동방성장에 관한 정보는 물론 협력사 채용 정보와 공지사항 등을 게재해 모기업과 협력사 간 원활한 소통 채널로 활용될 전망입니다. 현대중공업이 동구 주전동에 운영하는 주말농장 이용객이 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직원들의 여가 활동을 위해 지난 1994년 10,000제곱미터 규모의 주말 농장을 조성해 임직원들에게 무상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동도시가스와 코레일 봉사단이 가로수 은행나무 열매 털기 봉사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들 4개 기업 봉사팀은 해마다 은행 열매를 털어 수거해 거리를 깨끗하게 하고 시민 통행 불편도 없애고 있습니다. 지역 정유산업의 현주소를 짚어보는 연속기획. 오늘은 4번째로 과거 대표적 굴뚝산업에서 사회적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는 지역 정유사들의 사회공헌 활동을 소개합니다. 보도에 서영만 기자입니다. 2002년 문을 연 울산대공원. 1997년 공사 시작 당시 IMF가 터졌지만 SK에너지는 약속대로 해마다 100억 원씩을 투자해 울산 시민에게 선물했습니다. 덕분에 울산은 공해도시 오명을 벗고 2002년 월드컵까지 무사히 치를 수 있었습니다. 생활 속에 큰 힘이 되어주는 그런 역할을 기업이 해주니까 자기가 멀다고 생각한 대기업이 우리 생활 속에 있구나 하는 이런 건접성을 한꺼번에. 실제 몇 년 뒤 SK가 서버린 사태로 경영권 위기를 맞자 시민들은 주식 사주기 운동으로 화답했습니다. 100여만 평에 달하는 이 공원은 울산의 공원다운 공원을 만드는 계기가 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기업과 시민이 서로 이해하는 상생의 선순환 구조를 낳게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릅니다. 이를 계기로 기업사랑 지역사랑 운동이 시작됐고 기업사랑 학교사랑에 이어 매세나 운동까지 이어졌습니다. 특히 경쟁업체인 SO일은 울산 태화로 복원에 100억 원을 쾌척하기도 했습니다. 저탄소 이런 쪽으로 이렇게 골고루 관심을 기울이고 사회적 책임을 다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게 결국에는 기업들한테도 긍정적인 영향으로 이렇게 돌아온다.
산업화와 공해의 상징으로만 비치던 굴뚝산업이 이제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명실상부한 사회적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UBC 뉴스 생만입니다. 지난해 울산에서 학교에 적응하지 못해 학업을 중단한 학생이 1,400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에서 학업을 중단한 학생은 1,400명이며 학교 부적응이 절반을 넘어 가장 많았고 학교 폭력이 20%, 교권 침해가 10%였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이에 따라 오는 2014년까지 대안학교인 두남학교에 부적응 학생들을 통합 관리하는 둥지 중고등학교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각종 수당을 부당하게 받아간 울산 지역 교직원이 600명이 넘지만 징계를 받은 직원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국회 이상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울산 지역 교직원 605명이 방학기간이나 휴가에 근무했다고 허위 기재하는 수법으로 1인당 평균 44만 원인 2억 7천만 원을 받아갔습니다. 하지만 울산시 교육청은 징계를 한 다른 시도교육청과 달리 해당 기관에 경고만 해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극장가에서는 미남 배우 3파전이 벌어집니다. 장동건이 나쁜 남자로 변신한 위험한 관계와 소지섭이 킬러로 등장하는 회사원이 개봉했습니다. 예매율 1위인 광해 이병헌과의 경쟁에서 누가 웃을지 주목됩니다. 모든 여성을 정복의 대상으로 여기는 상하이 최고의 플레이보이 세이판. 돈과 권력을 모두 소유한 신여성과의 내기 끝에 자선 사업에만 전념해온 정숙한 미망인을 목표로 접근합니다. 8월의 크리스마스로 유명한 허진호 감독이 1930년대 상하이를 배경으로 같은 이름의 프랑스 소설을 절제된 멜로로 그려냈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금속 제조 회사지만 살인이 곧 실적인 살인 청부 회사 과장 지형도 한 채의 실수도 범하지 않는 냉철함으로 회사의 신임을 받아온 그는 10년 만에 평범한 삶을 갈망하면서 동료들의 표적이 됩니다. 살인의 무감각한 냉정한 킬러의 모습부터 감정의 변화를 보이는 장면까지 배우 소지섭이 액션과 감성 연기를 동시에 선보입니다. 범죄 조직이 완전 범죄를 위해 제거하고 싶은 대상을 과거로 보내는 2074년. 조직에서 쓸모 없어진 한 킬러가 살해당한 아내를 살리기 위해 30년 전으로 돌아가 미래를 바꾸려 합니다. 미래의 나와 현재의 나가 대결을 벌이는 시간 여행이라는 설정 속에 화려한 볼거리를 담았습니다. UBC 뉴스 이영남입니다. 출산율 저하와 수명 연장 등에 따라 울산도 2029년쯤 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동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울산시 인구는 111만 6천 명으로 이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자는 올해 7.4%에서 2029년 20.3%로 급증할 전망입니다. 고령화 사회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 고령사회는 14% 이상으로 우리나라 전체는 2026년쯤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울산역에 정차하는 KTX 운행 편수가 주말과 휴일에는 4편가량, 평일에는 7편가량 늘어나게 됩니다. 강길부 의원은 국토해양부가 최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루 평균 55회 운행하던 것을 62회로 늘리고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하루 평균 65회 운행하던 것을 71회로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0년 개통 당시 8,500명이던 KTX 울산역의 하루 평균 이용객은 지난달 12,000명으로 37%가 늘었습니다. 어제부터 5인 신고로 소방차가 출동할 경우 과태료 20만 원이 부과됩니다. 울산시 소방본부는 개정된 울산시 화재 예방 조례가 오늘부터 시행됨에 따라 사전 신고 없이 불을 피우거나 연막 소독을 하는 바람에 소방차가 5인 출동하도록 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상으로 UBC 굿모닝 울산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